자, 이번 비디오에서는 그 단어 임베딩 학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워드 임베딩을 보통 우리가 행렬로 표현하는데요. 그 행렬이 어떻게 학습되어야 되는지를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사실 이 워드 임베딩을 학습시키는 데는 굉장히 복잡한 그런 알고리즘부터 시작해서 현재는 발전을 해서 굉장히 심플 알고리즘으로 발전을 했는데요. 사실은 너무 심플 알고리즘은 이것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의아스러울 정도로 굉장히 잘 워킹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좀 이해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좀 복잡한 알고리즘이지만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게 어떠한 학습을 했구나라는 그 내용을 좀 더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좀 컴플렉스 버전, 초기 버전으로부터 우리가 한번 차근차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소개된 워드 임베딩이라고 하는 이 컨셉은요, 이 벤지오 et al. 2003년도 논문에서 말하자면 소개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신경망 모델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즉 언어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신경망 모델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한번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I want a glass of orange 밑줄. 그리고 이 밑줄에 들어가는 단어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궁금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언어 모델을 만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와 같은 언어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해야겠죠.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우리가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이 I want a glass of orange라는 이런 6개의 단어가 입력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단어가 출력으로 나오는 이러한 네트워크를 구성해야겠죠. 그 네트워크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밑에 있는 이 숫자들은 우리가 10,000개의 보캐브러리 딕셔너리를 10,000개를 가정을 먼저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몇 번째 인덱스인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i라는 단어는 4343번째 인덱스, want라는 단어는 9665 등등등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통 원핫 벡터로 표현을 할 수 있죠. 즉 i 같은 경우에는 원핫 벡터로 o 서브스크립트 4343 그리고 want라는 벡터는 o 서브스크립트 9665. 그러니까 이 서브스크립트는 몇 번째인지 위치를 나타내는 원합 벡터를 나타내는 거고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word embedding이라는 단어 임베딩, 그것을 표현을 하는 매트릭스 기호를 E라고 이렇게 표현할 건데, 이 어떠한 워드 임베딩 매트릭스가 여기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학습을 대상인 거죠. 그리고 그 결과로 임베디드 된, 즉 길이가 300 정도, 우리가 임베딩 벡터의 사이즈를 우리가 앞에서 설명 한번 본 것처럼 얘는 행이 300개고 그리고 열이 10,000개인 이러한 행렬로 구성된 거죠.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그 결과물로 임베딩 벡터는 이렇게 E라는 알파벳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E 서브스크립트 4343번째의 엘리멘트에 해당하는 임베딩 벡터죠. 이것이 얻어지는 방법은 우리가 알다시피 즉 E 4343이라는 요 벡터는 E 대문자 E, 그러니까 임베딩 벡터 곱하기 이 원핫 벡터 5, 43, 43이 계산이 되는 그러한 순서로 진행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단어들이 그와 같이 형태를 갖출 수가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임베딩 벡터는 다 동일한 임베딩 벡터 2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즉 A는 51에서 2원으로 53852에서 23825로 등등등 이렇게 임베딩 벡터를 우리가 만들어서 즉 각각의 길이가 300 정도인 그러한 벡터로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임베딩된 벡터를 우리가 결국엔 벡터 형태로 표현하면 똑같은 동일한 길이의 벡터가 이렇게 300 길이의 벡터가 계속 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입력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같이 모아져서 입력으로 들어가서 어떤 또 다른 그런 히든 레이어를 우리가 통과시키게 되겠죠. 즉 이것은 또 다른 히든 레이어를 나타내는 뉴럴 네트워크를 여기에 몇 개의 노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그 결과물을 우리가 마지막에는 보통 소프트맥스 결과물로 우리가 그 추측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소프트맥스라는 거는 결과물이 타겟이 그 10,000개의 단어 중에서 소프트맥스의 그 결과물은 길이가 10,000차원, 그죠? 왜냐하면 10,000개의 단어 중에서 어느 번째 단어에 말하자면은 확률이 높으냐인데, 사실은 여기서 얘기하는 그 juice라는 단어가 여기 있잖아요. 이 juice라는 단어에 해당되는 그 위치에 있는 그 엘리멘트 값이 가장 최고의 값을 갖도록 나타내는 이 소프트맥스 그런 결과물이 타겟이 되는 그 아웃풋 출력이 되는 거죠. 이거는 히든이고요. 이러한 네트워크를 우리가 구성을 해야 될 겁니다. 물론 이것이 그 구성이 되려면 여기에는 그 이쪽에는 아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를 이거 하나의 그 긴 입력 덩어리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그 길이가 어떻게 될까요? 단어가 6개니까 6개 곱하기 그 300 길이의 임베딩 벡터니까 아마 그 1800, 368에서 1800 정도의 길이가 되는 벡터가 들어가서 말하자면 소프트맥스는 10,000차원의 벡터가 출력되는 이 각각의 그 네트워크에 우리가 파라메타를 구하긴 해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색깔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즉 여기 그 히든 레이어에는 그 이 워드 그러니까 웨이팅 매트릭스 하나랑 그리고 바이어스 매트릭스 그 벡터가 하나 찾아져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소프트맥스에서도 또 이것은 결국엔 네트워크 구조니까요. 이 친구도 W2와 그리고 B2 바이어스 그 값들 벡터가 찾아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물론 여기에 그 임베딩 벡터 동일한 엘리멘트가 그 임베딩 벡터를 사용하는 거니까 이 임베딩 벡터도 이 정도 크기 300바이 그 10,000차원의 이런 벡터가 찾아져야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그래서 이와 같은 그 다양한 그 단어에 대한 그 컨텍스트를 그러니까 그 단어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제 문장에 대해서 이제 훈련을 시키면 이 임베딩 벡터와 이 W 그 웨이팅 벡터 두 개가 구해져서 우리가 모든 그 단어들마다 그것의 의미를 잘 포함할 수 있는 임베딩 벡터가 구해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보통 이것을 보통 그 학습을 시킬 때 모든 문장마다 그 보통 이것이 타겟이라고 목표가 되는 것을 타겟 워드라고 그러는데요. 이 타겟 워드 앞에 단어가 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고 길게도 있고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든 그 앞에 문장 모두를 사용한다기보다는 그 타겟 이전에 놓여진 한 4개의 단어 정도만을 말하자면 그 보통 컨텍스트라고 그러죠. 그 입력으로 사용되는 컨텍스트로 그 그러니까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길이를 좀 줄인다고 보시면 되겠죠, 입력을. 그러면은 아마 1800에서 4개니까 한 1200 정도, 1200 그 길이의 벡터로 줄여서 사용하는 것이 보통 상례고요. 요 앞부분은 뭐 말하자면은 그냥 무시되는 그러한 입력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의 모든 문장마다 타겟 앞에 4개 단어 정도만 있으면 그것을 이 훈련 자료로 이 임베딩 벡터와 이 뉴럴 네트워크의 소위 가중치 벡터를 훈련하는데 활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와 같이 훈련시키면은 그 2라는 요 매트릭스가 이제 훈련이 돼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임베딩 벡터의 모양을 갖게 되는 건데요. 이것이 그 조금 그 이해는 잘 되지만 좀 복잡한 그러한 양상을 띠고 있는 이것을 좀 더 쉽게 우리가 단순화시켜서 우리가 이것을 학습시키는 방법들이 점점 많은 그러한 그 알고리즘의 개선이 이루어졌는데 그 내용을 또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로 여기서 그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그 내용은요, 그 다른 문맥과 타겟상을 사용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즉 우리가 그 알고리즘을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그 입력으로 그 컨텍스트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아웃풋으로는 그 타겟이 설정되어 있는 이러한 뉴럴 네트워크의 이런 구성을 갖고 지금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입력은 그러니까 문맥을 우리가 입력으로 집어넣고 어떠한 특정한 단어를 아웃풋 출력으로 뽑고 싶은 그러한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그 처음에 사용했던 그런 방법론은 이 문맥으로 무엇을 사용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즉 문맥에서는 그 주스 앞에 있는 4개의 단어를 사용했죠. 그래서 a glass of orange라는 요 4개의 단어를 사용한, 즉 previous 또는 last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그냥 마지막 이전 단어라는 표현이 더 낫겠네요. 그죠? 이전 네 단어를 우리가 그 사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컨텍스트와 그 소위 타겟은 항상 그 지금 요 예에서는 주스를 타겟으로 한번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이 컨텍스트는 그 이전에 네 단어니까 a glass of orange가 되는 거죠. a glass of orange. 그리고 타겟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반드시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사실은 그 왜냐하면 요 단어를 추출하는데 필요한 그러한 그 소위 유추하는데 또는 예측하는데 필요한 그러한 단어 문맥이 반드시 요 왼쪽 앞에만 나오라는 법은 없고요. 뒤에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도입된 또 다른 방법론은 뭐 앞쪽, 왼쪽에 또는 오른쪽에 네 단어들을 한꺼번에 사용하는 겁니다. 즉 이런 식의 그런 컨텍스트 설정도 가능하겠죠. A glass of 오렌지, 그 다음에 그 타겟 월드, 그리고 그 뒤에 to go along with. 자, 요런 4개의 단어가 뒤에 또 나올 수가 있으니까 앞에 단어, 그 네 단어, 뒤에 단어, 네 단어를 입력으로 사용하니까 8개의 단어를 입력으로 사용하고 요 타겟을 예측하는 그러한 모델을 구성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간단한 그러한 그 컨텍스트 설정도 많이 개발됐고 놀랍게도 굉장히 잘 동작하는 것이 많이 밝혀졌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냥 previous one word 마지막 그 한 단어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전 한 단어만 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오렌지 밑줄 요 주스를 찾는 겁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쉽게 찾을 수 있겠죠. 오렌지 다음에 따라올 수 있는 그 단어의 그 말하자면은 그 종류가 많지가 않을 텐데 그 중에 그 주스가 쉽게 예상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좀 더 일반화 시켜야 되지 않겠냐 해서 아주 놀랍게도 잘 워킹하는 것들이 있는데 인접한 한 단어를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러한 그것은 예를 들어서 이 인접한 한 단어라는 것은 컨텍스트로 이 주스 왼쪽, 오른쪽 또는 이전 또는 이후의 문장상에서의 한 단어를 어떤 특정 짓지 않고 랜덤하게 선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글래스가 선택됐다 그러면 글래스와 주스의 연관성은 굉장히 뭐 포멀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글래스 무슨 그 앞에 그 사이에 무슨 단어가 있던지 간에 그 다음에 말하자면은 그 타겟이 오는 요런 그 소위 뉴럴 네트워크의 입력과 출력 구조로 말하자면 훈련시키는 그런 워드 임베딩도 있는데 놀랍게도 굉장히 잘 작동합니다. 이러한 방법론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한 게 스킵그램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SKIP 스킵그램. 즉 그 컨텍스트를 선택할 때 우리가 그 띄어서 그러니까 이쪽으로 스킵해 가지고 좀 점프해 가지고 특정한 어떤 단어들을 골라서 그것을 컨텍스트로 사용하는 알고리즘인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은 그 월드 임베딩, 우리가 E라는 그러한 그 기호로 표현하는 워드 임베딩 매트릭스를 구하는데 그 임베딩 매트릭스가 말하자면 이해하고 포함해야 되는 그 단어들 간의 관계성을 말하자면 학습할 수 있도록 모델을 만드는 뉴럴 네트워크의 그런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방법들인데 여기까지 지금 그 개선되어 왔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스킵그램에 대한 알고리즘을 좀 더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